오시면 예, 예. 찍으세요. 여기는 그럼 매년 오세요? 여기를 매년 오는 게 아니고 예. 이 올해 지금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지금 5번째 모임을 하는 것 같아요. 벌써 5번째예요. 서포터즈 그 위촉식 하고 나서부터 예. 지금까지 오늘 이제 5번째 같은데. 서포터즈의 역할은 뭡니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게 올해 관광도시 선정을 이제 받기 위해서 이제 저희가 하는 거잖아요. 포천시가. 아, 예. 그러니까 포천도 이제 관광도시로서 예. 뭔가를 좀 이제 해야 되지 않나. 예. 그래서 여기는 이제 관광 자원은 많은데 그게 이제 좀 활용을 못 하고 있는 게 많죠. 예. 그죠? 그래서 제주도라든가 뭐 제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관광도시 이제 2016년도부터 그러니까 내년부터 이제 실질적으로 하겠죠. 네.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 되고 그래서 이게 관광 그 벨트를 이렇게 좀 연결하는 예.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나. 아.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이제 개인 위주의 뭐 이제 이런 허브 아일랜드도 마찬가지지만 개인 위주로 하는 이제 큰 이런 관광지만 좀 있을 뿐이지 실질적인 뭐 아트밸리라든가 또 산정호수 또 저기 어떤 백운계곡 뭐 지장산 계곡 뭐 포천이 처음부터 축소 건문서부터 수목원인도부터 시작을 해서 관인까지 해서 네. 사실 무지하게 광범위하고 이제 좀 관광지도 많아요 사실은. 네. 근데도 이런 거를 활용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라는 것 때문에 좀 활성화를 시켜보자라는 취지에서 시작이 이제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제주도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이제 여행을 가게 되면 투어 하듯이 이렇게 딱 코스들이 있잖아요. 정해지잖아요. 아. 이런 식으로 포천도 좀 그렇게 묶어서 좀 뭔가를 계획적으로 좀 이렇게 해서 투어 코스를 만들어 보자. 그렇죠. 투어 코스도 만들고 관광 상품도 좀 더 이렇게 우리가 그 숨어 있는 곳들 이런 걸 네. 좀 찾아내서 같이 연계를 이렇게 해서 좀 포천을 더 알리고 관광객도 많이 좀 유치를 할 수 있는 이런 계기를 만들어 보자는 취지죠. 또 오늘 시민 토론회에서는 어떤 안건을 가지고 토론을 합니까? 근데 그거 아직 구체적인 거 저도 아직 못 봐서 네. 뭐 딱히 뭐 어떤 안건이라기보다는 올해 관광도시를 포천시가 이제 받기 위해서 네. 뭘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이걸 이제 추진해 나가야 될 것인가를 중점적으로 얘기를 하겠죠.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시민들은 어떻게 해야 되고 서포터들은 또 어떤 역할들을 해야 될지에 대한 거 그런 안건을 이런 거 이제 토론을 하겠죠. 구체적인 건 아직 초안이 안 나와서 저도 못 봐서. 관인면님은 여기서 멋일 텐데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네요? 아니요. 아니 저도 포천 사람이니까 포천 관내에 있다 보니까 예. 좀 아쉬운 점들도 많고 예. 저희들은 뭐 또 개인적으로 이제 마을 자체가 이제 체험 마을을 운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어떤 체험 마을입니까? 농촌 체험 마을이죠. 뭐 농촌 체험 마을. 농촌 체험 휴양 마을이라고 그래서 이건 이제 농림부에서 이제 주관해서 하는 거지만 원래 최초에 시작했던 건 이제 팜스테이였고요. 예. 그거를 이제 하다 보니까 결국 정부에서 이제 어차피 체험 마을이니까 이런 걸 해보면 좋겠다라고 해서 전국적으로 또 많이 이제 또 하고 있고 하니까 저희도 이제 농촌 체험 휴양 마을로 이제 지정을 받고 계속 이제 또 이 체험 활동을 하고 있는 거죠. 관인면에 관광거리는 뭐가 있습니까? 관광자원? 그래서 이게 관광 자원은 어떻게 오늘 밤을 새서라도 얘기를 해야 될 정도지만 네, 자랑 좀 해주세요. 특별한 자랑보다가 저는 관인면 자체에서는 그래도 큰 곳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한탄강이 가장 그 주상절이가 잘 형성이 돼 있는 곳이 관인면 지역일 것 같고 예. 그다음에 이제 관인면이라고 하기에는 딱히 하지만 한 발짝만 가면 또 강원도처럼이고 한 발짝만 가면 또 저희는 또 대회산이고 옆에 고속정도 있고. 예,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딱 그 경계 지점에 있다 보니까 예. 그 관광 자원들은 다 활용을 하고 있어요. 사실상 노동 당사라든가 고속정이라든가 직탕폭포도 다 철원군에 있지만 네. 저희하고 다 붙어 있는 인접 지역이다 보니까 네. 오히려 포천 시청 나오는 것보다 더 가까우니까 그쵸. 그러다 보니까 체험객들이나 관광객들을 저희는 그런 쪽으로 초월도 시키기도 하고 프로그램도 거기에 맞춰서 이제 저희가 또 짜놓기도 하고 그래서 비둘기낭도 사실은 작년까지만 해도 비둘기낭 가려면 한참을 돌아갔었어요. 네. 운천으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음산리 오가리 쪽으로 해서 그 옆에 길 새로 놨던데. 네, 이번에 이제 올해부터는 그래서 다리가 새로 나다 보니까 네. 저희 마을에서는 한
승용차로는 3분에서 4분, 관광버스는 뭐 일단 그래도 5분 이내니까 접근성이 좋아지다 보니까 뭐 거기에 오시는 이제 그 비둘기낭 구경을 하러 오는 관광객도 많고 예.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체험 프로그램을 다시 또 연계를 해서 저희가 또 같이 하고 있고 예. 그리고 뭐 지장산 계곡도 마찬가지고 지장산 계곡이 뭐 마을 안에 있으니까 그렇지만 이런 코스들 그리고 마을 기본적인 일반적인 체험에 또 그런 주변 관광지들을 연계해서 같이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자원들은 뭐 너무 많아요 보니까 네. 자원들은 너무 많은데 계곡부터 시작을 해서 이런 천연 자원들이 너무 많은데 이걸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런 관광 자원들을 있는 그 자체 그대로를 조금씩 이렇게 뭐랄까 손만 대서 사람들이 진짜 불편하지 않을 정도 뭐 이런 식으로만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이거를 너무 도시화 시키려고 하는 거는 저는 좀 반대를 하는 편인데 너무 인공적으로 손을 대서는 안 그게 된다. 좀 어딘가 모르게 좀 자꾸 생기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좀 걱정스럽긴 해요. 그런 게. 아니, 그럼 어디에서 생기려고 한다? 이거 무슨 말씀입니까? 쉽게 얘기해서 뭐 예를 들자면 예. 비둘기낭 같은 경우도 자연스럽게 지금 뭔가를 자연 경관이니까 네. 자연스럽게 뭔가를 이렇게 딱 사람들 다닐 수 있는 정도만 이렇게 딱 해놓고 하면 좋은데 거기 또 어떻게 보면 뭐 오토 캠핑장 같은 경우도 뭐 사실상 저는 숲속 같은 데서 이렇게 좀 조금씩만 네. 사이트만 이렇게 좀 정리를 해서 이렇게 해놓으면 좋은데 그 벌판 자체를 갖다 딱 그냥 그렇게 캠핑장을 다 만들어 놓으니까 보기에도 그렇게 썩 좋지는 않더라는 거죠. 아, 그러니까 그 바로 위쪽에 보면은 그래도 밑에보다는 조금 뭐라 그럴까 보기가 나요. 숲속에 길 바로 옆에 있긴 하지만 그런 식으로 좀 뭔가 자연을 좀 보존해 가면서 좀 자연 생태적인 걸 그대로 좀 보존하면서 일부분만 이렇게 조금씩만 손을 대서 좀 불편하지 않을 정도만 접근성 편하게 이렇게 좀 만들어 갔으면 좋겠는데 자연과의 조화가 중요하다. 그렇죠. 포천 지금 오늘 이제 이 할 내용들도 휴잖아요. 휴식. 휴식. 예. 그 포천을 휴식하는 곳을 디자인한다 그러면 있는 그대로를 좀 보존을 시키면서 약간의 그 뭔가 휴식을 할 수 있는 이런 공간만 조금씩만 더 이렇게 좀 추가적으로 만들면 좋겠는데 네. 이거를 디자인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좀 뭐라 그럴까 이 광범위하게 뭔가를 새롭게 단기화를 시켜서 뭔가 새롭게 만드는 이런 거라 그러면 조금만 좀 취지에 좀 우리 이 포천시 자체의 경관이나 이런 거 자연적 경관에 좀 부족하지 않나 그런 게 좀 위배되는 듯한 자연을 훼손해서는 안 그렇죠. 된다. 뭐 어쩔 수 없는 불가항력으로 조금 뭐 손을 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는 뭐 어쩔 수 없이 조금은 손은 대야 되겠지만 예. 너무 인위적으로 이렇게 만드는 자체는 포천이 앞으로 추구해 나갈 방향은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근데 제 생각에는 포천이 굉장히 넓잖아요. 네. 서울 면적의 1.4배라고 들었는데 뭐 투어 코스를 개발한다고 해도 하루에 다 돌기는 어렵잖아요. 그렇죠. 힘들죠. 보통 생각하시면은 그러면은 몇 박 며칠 코스로 이거를 생각하십니까? 몇 박 며칠이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고요. 지금은 왜 그러냐면 저희가 어떤 관광 그린벨트나 뭐 뭔가를 벨트 조성한 게 아닙니까? 예.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저희 같은 경우도 지금 개인적으로는 마을 단위에서 지금 1박 2일까지는 저희가 해요. 2박 3일도 하고. 네, 팜스테이. 예. 그 체험 마을로서는 저희가 2박 3일까지도 운영을 하는데 그거는 이제 마을 자체 내에서 이제 하는 거다 보니까 뭐 쉽게 얘기해서 청소년 뭐 캠프라이브인가 이런 경우 같은 경우도 보면 당일날 와서 본인들이 직접 농산물 수확도 하고 자기들이 직접 밥도 해 먹고 다 하게끔 만드는 프로그램들이에요. 그러니까 홍보라는 게 뭘 꼭 잘 해놓고 나서 홍보를 하는 게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거는 그 어느 정도 한계점이 있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저는 그런 거죠. 우리가 뭘 좋다라고 계속 홍보를 하고 파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네. 그 사람들이 왔을 때 뭔가 마음적으로 감성적으로 뭔가 느끼고 갈 수 있다면 그 사람들은 우리가 다시 오라고 이렇게 목매어서 이렇게 소리 질러대지 않더라도 자기가 좋으니까. 본인들이 좋으니까 네. 다시금 찾아올 수 있다라는 거를 요번에 절실하게 느꼈어요 또. 저도 제주도도 이렇게 가면서 지금까지는 관광식으로만 갔지만 이제부터는 어디를 가게 되면 자꾸 그런 거 보게 되더라고요. 네. 제주도 곶자갈 같은 경우도 그 습지를 그대로 보존을 시키고 이렇게 해놨던 사람이 네. 자기 경험담을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이거를 내가 사람들 다니기 편리하게 내가 관광지로 뭔가 만들기 위해서 자기가 손을 댔대요. 네. 그랬더니 1년 후에 보니까
생태계가 파괴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걸 자기가 그대로 놔뒀어요. 파괴시킨 거를. 내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은 공생 공존하는 이 자연이기 때문에 이거는 손을 대면 안 되는 거다. 최소한이 사람이 내가 여기 가야 되는데 갈 수가 없는 길이기 때문에 그 통로만 만드는 그런 역할만 해줘야지 사람들도 봐야 되니까 그 정도만 해야 손을 대야지 그 이상의 내가 이게 뭐 가시덩굴이 있다고 가시덩굴 이거는 여기 얘하고는 안 맞아. 잘랐을 때 가시덩굴도 거기서 다 필요하니까 걔가 있는 거거든요. 어차피 이 모든 세상 우주 만물이 있다 먹이 사슬 아니에요. 그거는 그 자체를 갖다 인간이 딱 잘라서 바꿔놓는다고 그 물 흐름을 바꿔놓는다고 했을 때 후속타로는 꼭 뭔가 다른 게 또 망가진다라는 거를 그 사람이 절실하게 느꼈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그걸 보면서 많이 느꼈고 맨 나중에 특이했던 건 뭐냐면 갈등나무라고 들어보셨나요? 예, 갈등나무. 갈나무하고 어차피 칡넝쿨하고 이제 두나무하고가 얘는 반대로 꼬이잖아요. 그죠? 그 X자로 꼬여서 넝쿨이 올라가 있는 나무가 그대로 있어요. 지금도. 네. 그 사람이 한 곳에 있는 걸 얘네들은 둘 중에 하나를 죽여야 되겠다. 하나는 살려야 되니까 그거 하나를 잘라서 죽여놨는데 결국 그로 인해서 다른 식물이 죽더라고요. 두 개가 다 죽었어요. 아니 하나는 살아있어요. 예. 그 등나무는. 근데 그 칡넝쿨을 이렇게 꼬여있는 칡넝쿨 하나를 잘라놨는데 칡넝쿨은 어차피 죽었는데 칡넝쿨로 인해서 다른 게 살아가는 게 있었는데 걔가 죽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한 가지를 죽인다는 자체는 그 나머지 다른 것들이 또 죽어간다라는 거를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 포천이 그런 거를 많이 좀 생각을 하고 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죠. 아, 아주 좋은 지적이네요. 그래서 어딜 가더라도 뭐랄까 그 자연은 저는 보존을 해 놓는 것이 이게 앞으로의 이게 우리 관광자원의 이게 살 길이다라고 저는 보는 거고 그런 걸 항상 세미나 때도 그렇고 저희 회의할 때도 항상 얘기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좀 그렇게 이해를 많이 더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네. 이 자연이라는 건 훼손하면 할수록 점점 우리가 인간이 그 자연한테 대접받을 게 점점 없어진다라고 봐야 돼요. 그렇게 되면 결국 관광 자원이라는 게 농촌은 시골을 갖다 도시화 시켜버리면 네. 도시 사람들이 시골에 와서 뭐 구경할 게 없는 거예요. 도시에서 놀지 뭐하다 시골 오겠어요. 말이 뭐 공기가 좋다고 하지만 지금까지는 공기가 좋지만 자꾸만 진짜 뭐 저런 다른 유해한 이런 것들이 자꾸 들어오면서 그럼 공기가 좋아지겠냐고요. 그래서 최소한 의정부까지는 그렇다고 저도 포천부터라도는 좀 보존하는 쪽으로 가는 네. 것이 그게 진짜 앞으로 살 길이라고 봐요, 저는. 근데 얼핏 듣기에 모순적인 것 같은데요. 관광 자원을 개발하면 사람들이 많이 오고 자연은 훼손해서는 안 된다. 아니, 가능한 한 보존을 해야 된다. 그렇죠. 사람들이 많이 오면 훼손되기 마련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그 선진지 견학을, 우리가 항상 선진 뭐 교육을 받으러 다니고 막 다니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이분들이 뭔가를 배우러 가는 것이 아니고 다 그냥 관광을 갔다 오는 거예요. 놀러 갔다 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아무 생각 없이 갔다 오다 보니까 야, 거기는 잘해놨더라. 그냥 잘해놓은 것만 본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자연을 최대한 이렇게 살리면서 훼손시키지 않으면서 뭔가를 해놓은 거에 대한 걸 보지를 않고 아, 잘해놨구나라고만 보고 와서 우리도 여기다 그렇게 하면 좋겠어라고 그렇게 자꾸만 난개발을 하는 거죠. 이게 잘못된 거죠. 이건 모순점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고 그거는. 쉽게 얘기해서 제주도 올레길 같은 경우 특별한 코스 빼놓고는 다 그냥 자연 있는 그대로를 조금씩 보수만 해놨어요. 이게 얼마나 보기가 좋아요. 그러니까는 세계에서 진짜 각국 나라에서도 다 뭐 자기네 나라는 길이 없겠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한탄강 쪽도 마찬가지로 한쪽은 지금 데크도 이런 식으로 깔아놓고 해놨지만 반대쪽 편은 그냥 오솔길 식으로 해서 거기는 최대한 옛날 사람들 다녔던 오솔길을 조금씩만 위험한 그런 곳만 좀 보수만 하고 도로를 그렇게 좀 내자라고 지금 얘기를 해놓은 거고 예. 그러면 돈도 작게 들고 응? 사람들도 왔을 때 아 너무 자연적인 거니까 너무 좋고 근데 그런데 그 수많은 떼거지를 관광객들이 구두 신고 그런데 산행을 하지는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데 올 사람들은 또 따로 있는 것이고 네. 또 진짜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는 곳을 원하는 사람들은 그런데 따로 갈 사람들 또 따로 있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이 여기 왔다 아 저게 좋더래. 그러면 그 다음에는 진짜 등산복 차림으로 운동화 신고 오겠죠. 이렇게 올 수 있게끔 또 뭔가 매력 있는 거로 우리가 또 제공을 한다면 쉽게 해서 산나물 캐기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산나물 채취부터 시작을 해서 계절별 프로그램 좀 만들어 놓고 다양하게 네. 이렇게 갈 때 뭔가 하나하나가 점점 이제 구슬이 좀 끼어지지 않을까 보는 거죠. 이렇게 착착 구슬이 꽤 맞춰주면 참 좋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오늘 같이 이런 토론회도 하는 거겠죠. 일단 토론회 때 많은 질의응답, 그 다음에 건의사항 이런 거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시민들이 많이 그렇게 그런 발언을 해 주셔야 되겠죠. 예, 감사합니다. 예.